이렇게 우리가 늘상 살면서 뭐 삶 속에서 또 일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사는데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한 방법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감정 다스리기. 시작. 감정 다스리기. 사실 제가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일단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조금 더 컨트롤이 안 됐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싸움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또 한편이 무조건 져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앞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감정 다스리기부터 얘기할 텐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하면서 아내 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제가 중단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봤더니 이제 뭐 복강내 출혈이라고 그래서 위급 상황이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래서 좀 수술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수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는데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수술을 좀 빨리 해주셨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실 텐데 항상 병원에서는요 응급실에 온 환자를 위해서 그 좋은 병실을 제공해 주시죠. 6인실 병실 없습니다. 보통 이제 VIP 병실 정도가 남아 있다. 들어가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VIP 병실 얼마입니까? 했더니 하룻밤 자는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우리가 재벌 총수처럼 누려보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들어갔고 제가 간호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사람이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머물 수 있지만 혹시 싼 방이 나오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싼 방이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50% DC가 돼서 50만 원짜리 방이 나왔다. 1인실. 그냥 50만 원짜리는 비싼데 100만 원 자다가 50만 원 됐으니까 얼마나 또 싸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이틀 잤습니다. 얼마입니까? 150만 원에 추가 병실을 내리고 있었는데 수술의가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라고 감사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미안한데 하루만 더 지금 당장 집에 가면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원 병실료를 더 지불하기로 하고 3박 4일에 병실료만 200만 원이 드는 이제 의료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하고 저녁에 이제 둘 다 TV를 보고 좀 쉬고 있었는데 똑똑하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약을 주시더라고요. 환자 저녁 약 드십시오. 근데 그때 시간 7시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6시에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약이 왔습니다. 밥이 안 오고 약만 왔어요.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스테이션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아까 그 간호사는 교대에서 퇴근하셨고 이제 새로운 저녁에 일하시는 간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203호 환자인데 저희는 밥을 안 먹었는데 약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네? 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럴 리가요 하고 컴퓨터로 확인해. 네? 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수인계하면서 하루를 더 있기로 했는데 식수는에 안 잡은 거죠. 자, 하룻밤에 50만 원은 병실입니다. 밥 한 끼가 11,000원입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자, 환자 보호자라면 위급 상황에서 비싼 병실료를 지불했는데 밥을 안 주는 병원의 서비스에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왜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라서. 근데 차마 저 사실 근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불편한 감정이 들었지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지금 근무자의 실수는 아니에요. 물론 소비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의 문제다라고 이제 격차 이론이라고 하죠. 너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전 근무자의 실수인데 지금 이 사람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밥을 못 먹은 건 제가 아니죠.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야 나중에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당사자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데 제가 대신 싸운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싸워서 뭔가 얻어내는 것과 조금 이해해주고 양보를 해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잘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중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조금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한 번에 좋게 든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그 병원 간호사회 그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거 시민성이 발휘가 되었고 또 하필 그 간호사에서 교육하는 주제가 행복한 마음 경영. 그래서 그 과정을 강의하는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객관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밥을 뺐다네. 배 많이 고프지?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밥을 뺐다. 잘 됐네. 여보 내일 아침도 빼세요. 수술을 하고 입맛이 뚝 떨어져 있어서 11,000원짜리 밥을 줘도 한 2수저, 3수저 먹다가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 남은 밥을 제가 먹거나 아니면 버렸었는데 잘 됐다. 그 비싼 밥 다 빼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드시고 그냥 자기는 죽 하나만 사다 주면 내일 아침까지 먹을 테니 돈이라도 아끼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나쁜 감정이 사라졌겠죠. 아 이게 더 좋은 기회가 됐구나 하고 나갔는데 스테이지 내 간호사는 이제 만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간호사님 내일 아침도 빼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넣어놨고 오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러저러해서 그냥 내일 아침까지 빼고 저희가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다음부터 저희 방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 겨울인데 온도가 괜찮으신데 뭐 너무 뜨겁습니다 했더니 내려주시면서 바닥에 또 건조하니까 물을 좀 뿌리시면 어떻겠냐 해서 뿌려주시고 좀 이따 돌아서 또 습도는 어떠냐고. 그래서 당신이 뿌린 물 때문에 그걸 아쿠아맨이 된 것 같다 했더니 그러면 또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 창문 환기시켜 주시고 입구에 조명에 뭐 센서 등을 꺼드리면 어떻겠느냐. 또 밤 11시 들어와서 혈압을 재시면서 불편한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네가 제일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까지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가게 됐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일단 제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응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감정이 내려가고 나니까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기회인데 라는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 감정의 홍수가 잘 일어나거든요. 어떨 때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운전할 때 그렇다고. 운전할 때 언제 기분이 갑자기 욱하세요?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앞차가 조용히 들어왔을까요? 훅 들어왔을까요? 훅 들어왔죠. 그 방향지시는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켜고 훅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뭐가 같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막 크랙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막 흥분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만나러 가볼까? 하는 사람 마음에 앞차를 만나러 가는 경우. 그럼 만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김에 일을 저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김에? 홧김에.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 후회합니까? 크게 합니까? 크게 할 짓을 의지를 갖고 가는 것. 그게 비합리적인 아주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욱해서 혈압이 차오르면 뭐가 열린다고 표현을 해요? 뚜껑. 그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열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쫓아가서 별로 할 얘기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쫓아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어요. 성격 구분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쫓아가셨다길래 이제 뭐 하셨냐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막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 그럼 욕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냐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냐.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서로 마음 편하고 욕에 욕을 또 던져주고 그 욕에 욕을 또 더해서 또 던져주고 하니까 서로 부담이 돼서 그래서 운전하기 좀 곤란하겠다. 너무 부담돼가지고 좀 세워봅시다. 그래서 갓길에 또 차를 세우고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정을 한껏 담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얼싸안고 우리가 한결의 민족이구나 깨닫고 또 피가 나면 야, 물보다 진하구나 한번 깨닫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늦었어 라는 동료에게 아침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줬어 라고 얘기한다면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예, 잘못했다. 위험하다. 나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면 안 할 짓을 비합리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감정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홍수가 들어찬 것을 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혈관이 좀 축소가 됐는데 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돌지 않아요. 그 손발이 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이 높아져서 안 좋은 상황에 오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확장시켜주고 피가 잘 돌 수 있게 해야 릴렉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호흡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끼어들었을 때 바로 가지 말고 3에서 5초 정도의 생각. 그때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예, 호흡을 충분히 릴렉스하게 해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평온한 상태까지 가려면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에 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2분이면 이제 그래프가 꺾여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분도 한 번에 참기 어렵기 때문에 15초. 그래서 3에서 5초 릴렉스 했다면 그러고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았다면 10까지 다시 세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등 해결 유형의 이제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방법이 뭔지 적합한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이 문제를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시간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켰다면 2분까지 참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참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감정의 홍수, 물을 이렇게 충분히 빼놨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꽃단장을 하고 저녁에 뭘 먹을까 검색도 해보고 막 이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오늘 못 나가게 됐어. 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내일 만나면 안 될까?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빠요. 순간부터 뭐가 올라오죠.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아마 공통적으로 뭔가 무시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다음부터 이 친구하고 만나야 되나? 뭐 이런 나쁜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나는 회사에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일이 좀 많았거든요. 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랑은 만나기로 했는데 가자니 문제고 안 가자니 미안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미안한데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내일 만나면 안 돼.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어요. 자, 기분 나쁘세요? 고맙죠. 자,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친구가 나에게 이 약속을 펑크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냐면 내 상황이 조금 변했더니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까처럼 앞차가 끼어든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펑크낸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화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녀를 기르신 분 알겠지만 기분이 좋고 자녀가 사랑스러울 땐 그냥 엄마 100원만 주세요라고 하면 1000원도 줄 수가 있죠. 논리 이성이 없어도 설득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남편이 지나만 가도 짜증이 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외부의 반응, 자극이 어떻게 충족되는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욕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상황처럼 앞차가 끼어들었거나 화난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달라질 것 같아요.